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경입니다. 전 은옥입니다. 현지입니다. 네, 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공모전 수상자들과 함께 와, 공모전 수상자 대한민국 창작미술대전에서 수상을 하신 세 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와, 와. 동상. 네. 동상하셨죠? 3등, 네. 3등이죠. 공모전 3등. 그다음에 가작을 받으신 박현진님과 정진영님. 동상이신 김은옥님. 와, 어떻게 동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 모르죠. 그건 제가 모르죠. 아, 그런가요? 네. 어떤 작품 내셨어요? 제목이 후라는 작품입니다. 네, 후가 뭔가요? 뜻을 의미는 아리따울 후. 지난 시간 동안 지내왔던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 삶의 모습? 어떤 그런 것들이 그닥 나쁘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본인의 삶을 표현하신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 오. 근데 뭐 그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다 네. 나쁜 것만도 아니었지만 네네.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저의 그 시간들에 대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도 그 아리따울 후라는 제목으로 네, 냈습니다. 그렇구나. 네. 작품이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너무 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 작품을 딱 하셨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갑자기는 아니었고요. 네. 여태까지 했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던 작품이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작곡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거기에 이제 어떤 감정이 들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세워놨던 거에 가서 제가 이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싶다. 네네. 해가지고 그냥 긴 시간 동안 제가 그냥 하나하나 좀 쌓았던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텍스처들이 되게 오랜 세월이 걸린 그런 네, 텍스처구나.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상을 받으셔서 어떠셨습니까? 맨 처음에는 사실은 그때는 저는 항상이라고 그러니까 상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많이 받. 그러니까 벌써. 쑥스럽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공모전에 낼 때는 어떤 욕심이나 이런 거 없이 네. 그냥 내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이제 저희가 작품을 하면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작품성에서 한번 여쭤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좋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내게 돼요. 저의 혼자만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어떤 상을 받겠다라기보다는 저는 우선 화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인정을 해주셨고 작품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거기에 큰 기쁨을 얻기 때문에 사실은 공모전에 내는 거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되게 마음을 비운 느낌인데요?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상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그냥 뭐 새삼스럽게 좋다라기보다는 네. 저한테도 이런 시간이 있구나라고 오는구나라는 그 정도까지만 기뻤죠. 근데 옆에서 너무나들 축하해 주시고 네. 막 그래서 좀 되게 쑥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네. 진영님은 처음으로 상을 받아보시죠?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되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좋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누가 상을 받고 이러면은 상을 받은 사람이 기분이 막 좋으면 저도 너무 같이 기분이 좋은데 은옥님은 뭐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약간 뭐 이러고. 근데 지영님은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랬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사실 크게 기대도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네네. 약간 경험 삼아 내본다 막 이랬는데 네.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래도 일단 내가 이제 그림 그려도 되나 보다 약간 이런 작품 계속 해도 되는구나. 네, 해도 되나 보다에 약간 확인을 받은 것 같아서 맞아 그래도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작품 내셨어요? 제목은 메비우스 네. 띠라고 약간 시작과 끝에 연결되는 어떤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둠에 갇혀 있을 때의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부제로 everything or nothing, nothing or everything인데 네. 제가 약간 모든 다 너무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게 되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들을 좀 이제 그림에 표현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소재를 시를 쓰기도 했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어둠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비쳐 보이기도 하고 그 위에 시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인연에 대한 내가 끊긴 것 같은 인연도 어느 순간은 연결이 돼 있고 뭐 그런 인연의 연결에 대한 이런 것도 같이 표현을 했어요. 되게 항상 보면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막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왔구나 그런 생각도 참 들고 그랬는데 요번에 좀 성과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 제가 사실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사실 제가 계속 다른 분야에서 하다가 그쵸, 좀 그쵸. 진지하게 회화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걸 약간 그거에 대해서 너 가도 돼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라서 하나하나 좀 한 네네.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네, 느낌. 그래서 되게 기뻤죠. 네. 첫 단추를 약간 끼운 느낌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공모전 내려고 하고 이럴 때 굉장히 이제 공모전 냈을 때 그 전후로 해가지고 자신감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네. 보기 좋았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네, 아이 활짝 웃으니까. 네. 현지님은 이제 상 많이 탔죠, 되게. 엄청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좀 많이 냈어요. 공모전을 많이 도전을 많이 하셨구나. 네. 네. 직업인이다 보니까 그쵸. 다 직업인이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전시에 전시장을 빌려서 도전하는 것보다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마음에서 전시를 하자. 공모전에 나가면 전시를 할 수 그쵸, 그쵸. 있으니까. 네. 수상 경력이 좀 되시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좀 쓰지 않나요, 이렇게? 네. 몇 개. 일부러 쌓고 있어요. 그 작가의 경력을 위해서? 네. 그리고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네. 제가 뭘 했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일부러. 상을 받은 걸로 해가지고 그 작품에다가 이렇게 넘버링을 해놓으시는군요. 예전에는 비구상 작업 위주로 조금 하신 것도 있고 좀 이랬는데 점점 요새는 좀 구상 작업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작품 내셨어요? 그 작품은? 이번에 낸 거는 네. 제목은 놈인데 놈? 네. 네. 저 작가반 6기 할 때 공동작으로 네네. 한번 같이 작업할 때 각자 이제 개별 작업해서 모으고 할 때 그때 작업한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은 세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는 좀 간결한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단순화된? 그래서 그 작업을 마치고 작품을 제가 보니까 네. 이거는 약간 논 거 같다. 내가 논 거 같고 노는 거? 노르는 플레이? 네, 플레이. 그게 네. 놈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 의미랑 그게 이제 기울어져서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이다 보니까 네. 어떤 놈이 이걸 건드렸냐. 그 놈. 네. 중의적인 그런. 그 다음에 뭔가 붙잡고 있던 거를 놔버렸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되게 철학적인 네. 의미가 있네요. 그 이제 작품을 한 방식 자체도 그거랑 다 상통하는 내용으로 한 거여가지고요. 저는 그 세 분이 작품 스타일이 다 달라가지고 어떻게 이제 작품을 좀 시작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다들 다 궁금하고 또 현지님은 그 정확한 어떤 형태에서 뭔가가 나와서 되게 궁금한데 어떻게 시작을 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거나 막 이럴 때. 저희가 뭐 생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 생각에 빠질 때 우연적인 요소? 우연히 어떤 사물을 마주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영감을 좀 얻는 것 같아요.
우연적으로.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철학적인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뭐 사물을 봤을 때? 저도 작품을 하기 시작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하고 그 후하고 사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내 위주였다고 하면 지금은 관계도 생각해보고 세상하고 나하고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폭이 달라지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이랑? 네. 그러다 보니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의도가 너무 명확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예전 작품들 보면은 좀 슬픈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요새는 되게 저는 웅장한 느낌이 전시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소소하고 좀 디테일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새는 좀 웅장하고 스케일이 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작품이. 저희 그 전시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작품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본인도 그렇게 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 네. 전시를 하고 나서 네. 나 이렇게 앞으로는 작업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셨구나. 작가반 전시 끝나고 네. 걸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계획을 생각하게 하게 됐어요. 되셨나요? 네. 그래요. 그리고 전시 형태 자체가 그 각기 다른 내용으로 걸리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 아니라 저희가 작가반 전시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어떤 작가의 성향? 이런 거 드러날 수 있게 좀 전시를 공간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시를 경험한 다음에는 뭐 예술의 전당을 가도 그렇고 세종문화회관을 가도 그렇고 어떤 전시관을 가도 그 경험에 의해서 보는 눈이 좀 달라져요. 은홍님은 또 지금 작가반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작품이 최근에는 많이 하고 계시진 않은데 그래도 그 작품은 작가반 끝나고 나서 작품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제 감정적인 거나 어떤 이런 거에 제가 이렇게 스스로하고 맞닥뜨리고 감정적으로 되게 약간 소진이 되는 그런 느낌일 때 그런 영감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영감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부분은 이렇게 그게 나는 달라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제가 그 부분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에서 두 개가 이렇게 막 맞닥뜨리면서 제가 되게 힘들어질 때 그런 영감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작품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하고 나면 이제 또 무슨 폭풍이 지나간 것 마냥 저도 좀 더 잔잔해지고 작품으로서 이제 그걸 작품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발산해내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어떤 부분을 또 알게 되고 제가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게 되면서 작품도 나오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작품할 때 저는 작품이라는 게 저한테. 그 진영님은 어떠셨어요? 진영님은 이제 사실 뭐 공모전에 이걸 내도 되나 막 이렇게 좀 생각도 하시면서 뭐 낼까 막 이것도 많이 고민하고 이거 낼까 저거 낼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공모전 준비한 시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뭔가를 목표로 하고선 내신 건 아닌데 공모전이 있어서 작품이 된 거 중에서 골라서 내신 거긴 한데 그 내기 전에와 후에 어떤 그런 느낌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 내기 전에는 뭔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있었지만 이게 약간 좀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근데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공모전에 내야 되니까 텍스트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작품들을 조금 더 이제 공모전을 경험해봄으로써 저는 딱히 막 영감이 있다기보다 이미 머릿속에 너무 많이 차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뽑아내야 되나 막 이게 정리가 잘 안 됐었는데 네, 그래도 네. 공모전을 하면서 제가 되게 그리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스타트가 약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을 많이 타고 처음 타셨지만 두 분은 많이 타셨잖아요. 그리고 뭐 엄청 큰 상 타시고 아, 네. 3등. 네. 네. 비법이 있을까요?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비법. 혹은 다른 사람들이 공모전 되게 내고 싶다.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을 탔으니까 어떻게 해서 상 타게 됐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두 번 탄 게 아니잖아요, 두 분은. 이제 처음이지만.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출품을 하시겠고, 경험을 쌓아가실 텐데, 두 분은 이게 너무 얕은 질문인 것도 저도 알아요. 근데 비결?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를 그 방법이 있나? 저 사람도 어떻게 탔지? 그 방법은 뭐지? 막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문에 대한 현답을 좀 내려주시면 어떨까? 이게 현답은 현답인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매번 느꼈던 게 네. 약간 공모전 내실 때 그 마음 있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인정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마음을 비우게 되는 부분 아까 화실에서 선생님들한테 인정받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공모전에 냈을 때 그 작품성에 플러스 되는 게 저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목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니까 제가 딱 봤을 때 저는 딱 물어보시잖아요. 그 제목이 뭐야? 모르겠네. 뭡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생각했던 제목과 맞닥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글자 하나 이게 정말 그 작품을 얼만큼 사람들이 깊게 들여다보게 되고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차이라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쵸. 제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제목이라고 일단 떠올랐습니다. 공모전에 내는 비법, 그러니까 상을 타는 비법 중에 하나가 제목을 잘 지어라. 잘 지어야 된다. 네. 저도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맞아 그거였지 그 생각 들고요. 네네. 제 생각에는 작품을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작품을 해놓는 거? 많이까지는 많이. 내가 미리 뭔가 공모전 낼 때 막 하는 게 아니라, 네, 미리 해놔야 된다. 공모전 임박해서 하지 말고. 작품을 해놔야 공모전은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잠잠했던 시기가 있었다 하면 지금은 정말 많이 나오고 또 전시의 기회도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때를 위해서 해놔야 돼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작품을 쌓아놔야 된다. 작품을 미리미리 해라. 네. 이것이 비법이다. 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처음이지만 맞다고 아니 근데 아까 선생님이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공모전을 위한 게 아니라 꾸준히 작품을 하고 있다가 공모전에 내는 그쵸.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주시나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세 분을 보면은 뭐 다른 분들도 공모전에서 이제 수상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세 분을 보면 이제 작품 속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이 사람 다움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무엇에 대한 표현이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제목으로서 또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랫동안 볼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제목이 뭐지? 하고 그래? 그래? 이게 제목이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좀 볼 수 있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인 것 같아서 무엇보다 막 현란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상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게 말했나요? 네. 네. 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두 분은 집에서 이제 상 자주 받으시니까 별 감흥이 없으셨겠어요? 집안에서?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는 그날 연락받은 날 저희 남편이 밥을 먹자며. 그래서 저는 역시, 저는 이제 너무 좀 해병 간단하게 그냥 먹자.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맨 처음에 국수집을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마땅히 먹고 싶은 게 없어서 국수 먹겠다고 그냥 그랬거든요. 네. 시원한 국수 더워서. 그랬더니 무슨 국수냐. 고기. 소고기를 먹자. 역시 고기를 먹었습니다. 남편분이 한턱 쏘셨네요. 부럽네, 참나. 부럽네. 자랑을 하시네 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아니 뭐 상 타셨으니까 자랑하셔도 됩니다. 잘하는 네. 건 아니고 그냥 물어보셔갖고. 네네. 죄송해요. 괜히 물어봐요. 진영님은 상 탔다고 이제 자기가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소문을 냈죠. 네. 그쵸. 소문을 근데 내야 또 알죠. 시기가 또 제 생일이랑 좀 이렇게 겹쳐가지고 겸사겸사 했는데 저희 어머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어요. 왜요? 어머님께서 너무 좋아하실까봐 조심스러웠다. 네, 일단은 아껴뒀다가 좀 더 큰 상 받으면 그러면 그때는 막 눈물 흘리시고 막 이렇게 막 쓰러지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사실 되게 다 좋았는데 진영님이 처음 받아보시는 상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예전에 공모전에서 상을 탔을 때 처음 상 탄 게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도. 네. 현진님은 집에서 막 칭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안 그러셨어요? 집에서는 네. 이제 칭찬의 말을 해주고, 네, 아들들이. 네, 네. 다 그렇게 해주고, 회사에서는 뭐 칭찬 안 하나요? 회사에다가는 말 안 해요. 네. 작품 한다는 회사에서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기분들. 네,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상을 이렇게 받을수록 이제 맨 처음에는 진짜 그 진영 씨 마음을 제가 아는 게 저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막 울고 그러셨어요. 막 그래, 내가 그러셨던 것 그랬나?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처음에 상 받았을 때? 울고.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은홍님은 이렇게 작품 얘기하면은 좀 항상 울컥울컥 하시잖아요. 이미 울었어요, 지금. 이미 울었어. 힘든 일이나 아니면 슬픈 일들을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뭐 가까운 그런 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감정이 좀 추스려질 때까지 저 스스로 약간 버틴다고 해야 되나요? 이 작품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가사처럼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거나 원하는 게 항상 없어요. 저한테는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상 받았을 때 저는 그냥 무덤덤했는데 그리고 저를 누군가한테 알리는 것 자체가 더 이제 점점 저기 하더라고요. 좀 그래도 쑥스럽고. 동상인데 좀 알려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냥 많이는 안 알렸어요. 그리고 겸손하셔서. 근데 이렇게 상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그 좋아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된 어떤 그 기쁨이 조금 더 사그라들되 겉으로 보이는 건 속으로는 더 이렇게 깊게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속으로 그냥 혼자 점점. 배시시 그냥 속으로 웃고 그거로서 혼자 자축하는 뿌듯하다. 어떤 이렇게. 그렇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좀 있으면 또 종강하시고 또 이제 그때 나중에 또 인터뷰도 할 텐데 좀 더 이제 그때 조금 작품 얘기는 더 디테일하게 하고 네, 또 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공모전 많이 내시겠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밖에서 되게 인정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밖에서도 인정받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진짜 뭐라 그러지, 자기를 그 안에다가 막 힘들게 좀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거가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또 공모전 활발하게 또 네, 도전하시고 종강 마무리하면서 작품도 완성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리면서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또 축하드리고 네. 다음에 또 수상을 하셔가지고 또 인터뷰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